중국의 백년 계획을 한국이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 그러나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이 이 계획을 깨부수면서 중국이 수십조 달러의 손해를 봤다는 소식을 미국 언론 CNN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정복을 위한 계획은 과연 어떤 것이었으며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무너뜨린 것일까요? 1950년대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은 급진적 산업화를 꾀했지만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진 운동, 그리고 문화 대혁명 등 야심찼지만 허술했던 정책들의 실패로 4천만 명의 인민이 굶어 죽고 마오쩌둥은 사임하게 되면서 중국은 세계로부터 공산주의 실패의 표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 값싼 노동력과 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세계 1위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49년까지 미국을 뛰어넘는 초강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야망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GDP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빈부격차는 세계 2위,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극심한 환경오염, 주변국들의 역사와 문화를 침탈하면서 외교적으로 마찰을 겪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등 중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준비했던 프로젝트마저 한국에 의해 무산되어 중국 대륙은 충격에 휩싸였죠. 앞으로 중국이 몰락하게 된다면 한국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이 세계 재패를 위해 준비한 계략은 바로 1대1로 정책. 1대1로 정책이란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육지로는 중국과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권, 바다로는 남중국해부터 시작해 동서남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의 장악을 노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정책에 포함되는 나라만 80여 개국, 추진기간은 무려 150년에 달합니다. 특히 덩샤오핑 시절에 시작된 개혁정책의 정신을 이어받아 2049년에 신중국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또한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 항만, 도로 등의 대규모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 중국을 세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제국주의적 야망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죠. 한국은 1대1로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태평양을 통해 미국과도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로 부산은 동아시아 최대의 항구 도시로 해양 네트워크와 육상 네트워크가 만나는 물류, 교통의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이 최근까지도 부산에 한일 해저 터널을 연결하고 싶다는 등의 야욕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막대한 로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한국에서 1대1로의 상징이자 중요한 거점이 될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죠. 그러나 중국의 야욕을 미리 눈치챈 한국인들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차이나타운 건설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시작되었고 날마다 차이나타운 건설을 반대하는 크고 작은 반대 시위가 열린 것이죠. 중국 측에서는 이전보다 더한 로비를 하면서 어떻게든 차이나타운 건설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한국인들의 의지를 굽히지는 못했습니다. 무려 65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결국 중국은 백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건설을 맡은 건설사는 전면 재검토를 선언, 해당 안건은 백지화되었죠. 대한민국 국민이 합심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대1로 사업의 진행 자체를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부 지방을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진출하여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하려 했던 중국 정부의 계획은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난 1대1로 반대 운동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서 역시 1대1로 사업 반대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는 K-팝, 한국 드라마와 같은 한류 문화가 그들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 한국어 뉴스를 듣는 사람 역시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에서 1대1로 사업에 대해 반대 운동이 벌어지자 1대1로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국이었던 나라들의 국민들까지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상국에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그 나라는 중국 기업에 돈을 준다. 건설을 수주한 기업은 중국의 건설 자재와 중국인 노동력을 사용해서 시설을 짓는다. 사업이 끝나면 중국 정부에게는 채권이, 중국 기업들에게는 돈이, 그 나라에는 나머지 사회 기반 시설과 부채가 남는다.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셨나요? 중국은 국고에 있는 돈을 민간으로 옮기기만 했는데 그 나라에 받을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과 식민지 지배까지의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투자와 차관의 형태로 이권을 빼앗는 수법은 제국주의 시절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들의 경제부터 시작해 야금야금 국가의 모든 것을 갉아먹고 포기시켜 주권마저 앗아가 결국 나라 자체를 삼켜버리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계략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 몰랐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격퇴한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한 것입니다. CNN은 이를 두고 현대판 3.1운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3.1운동은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대한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한 비폭력 시위로 중국의 5.4운동, 대만의 독립운동,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는 등 세계사적으로 중요히 여겨지는 사건인데요. CNN은 이번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시위에 대해서 제국주의에 저항한 비폭력 시민운동이며 세계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현대판 3.1운동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왜곡된 중화사상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외교 방식은 그야말로 패권주의자, 속된 말로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이웃국가를 속국으로 인식하는 그들의 외교 방식에 대해 이번 한국인들의 의지로 100년 계획이 처참히 박살나면서 그들의 중화사상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는 미국까지 한국은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이지만 권력에 굴하지 않고 민중의 힘으로 저항하여 독립과 민주화까지 쟁취한 나라이죠. 중국은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을 너무 얕봤던 것 같네요. 한국의 제국주의의 침략의 마술을 뻗치려다 비장의 카드였던 1대1로 사업까지 위기에 처한 중국. 의지의 한국인들을 얕잡아 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작지만 강한 한국, 우리나라를 건드린다면 어떤 나라든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뉴스 사이다 뉴스였습니다.